먼저 앞에 51번, 2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53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 86회 토픽 시험과 좀 비슷한 모습이 있었죠. 우리 이전에 풀었던 예상 문제, 흑자 전환, 그 다음에 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문제와 좀 유사한 그래프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문장 표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쉽게 문장을 쓰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54번 개인주의라는 개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아마 토요일 수업을 들으셨던 멤버십 학생분들은 쉽게 답을 쓰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여러분들이 직접 푸신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51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51번과 52번 답을 확인하기 전에 이번에 시험 문제, 예상 문제 51번과 2번에 나온 문법 부분은 이렇게 문장의 호응, 부사어와 서술어를 서로 맞추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토픽 시험에서는 이렇게 문장의 호응을 물어보는 문법 문제가 많았죠. 한국 문법에서요, 이 문장 자체가 서로 연결되는 문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에 나온 이런 부사어들, 단어들이죠. 이런 부사어가 사용되었을 때 이런 부사들과 연결돼서 짝꿍처럼 이 앞에 부사어가 사용되면 꼭 나와야 하는 뒤에 서술어, 문법 표현, 이렇게 연결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번 51번과 2번에서 답으로 나온 기업과 니은 부분은 다 이런 부사어들로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보면 51번에서는 절대로, 반드시, 저절로, 더 이상, 이런 부사어들이 앞에 있었고요. 이런 부사어와 연결돼서 나와야 하는 뒷부분, 문법 내용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었겠죠. 자, 먼저 절대로라는 부사어는요, 뒤에 어떤 문법 표현이 나와야 할까요? 절대로와 연결되는 문법 표현은 뒤에 부정 표현입니다. 주로 무엇하지 않았다, 못했다, 무엇하지 말아라, 말고, 또는 없다, 아니다, 모르다 같은 부정 표현이 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가로 부분 앞부분에 절대로, 절대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이 기억 부분의 답은 이런 부정 표현을 문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 추측해서 문제 푸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밑에 나온 두 번째 반드시 라는 표현도 볼게요. 자, 이거 이미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죠. 반드시 꼭 이런 비슷한 부사어들은 뒤에 이런 서술어들이 나와야 합니다. 당부 표현, 어떤 것은 꼭 해라, 하는 것이 좋다와 같은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상대방이 나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서 해주기를 바라는 당부 표현들이 나오죠. 주로 무엇을 해야 한다,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 뭐 하는 것이 좋다, 뭐 하는 것이 낫다, 이런 당부 표현들이 서로 연결돼서 사용될 때 문장이 자연스럽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세 번째 저절로 한번 볼게요. 저절로 다음에는 어떤 표현이 나와야 할까요? 이 저절로는요, 이 점점과 비슷합니다. 점점, 점차 같은 부사어와 비슷해요. 자, 우리 그동안 시험 문제에서 점점이나 점차 같은 부사어가 나오면 뒤에는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었죠. 어떻게? 달라졌다, 변화했다 라는 것과 관련한 문법 표현이 나와야 했습니다. 뭐 어지다, 무엇하게 되다 같은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었죠. 저절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뭐 성장했다, 하게 되었다, 뭐 이런 변화를 나타내는
서술어 표현이 나와야 맞는 답이 되겠죠. 마지막 더 이상 보도록 할게요. 자, 더 이상도요. 위에서 나온 것 같은 부정 표현이 뒤에 나와야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정 표현 이미 위에서 본 것처럼 이런 표현이 더 이상 뭐 공부하지 않는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 같은 더 이상 다음에는 이런 부정 표현이 나와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51번, 52번을 문제 푸는 방법 중에 하나,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문장 성분, 문법 성분, 단어들을 연결해서 기억하는 것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51번 문제를 보니까 안전 안내 문자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 안전 안내 문자 여러 번 받으시죠. 저도 하루에 한 번 또는 2번 이상은 이 안전 안내 문자가 오는 것 같아요. 뭐 비가 올 것 같거나 아니면 뭐 날씨가 바뀌거나 또는 누군가 길을 잃었어요. 사람을 찾아요. 그럴 때도 이런 안내 문자가 이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는데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며 강풍과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아마 내일 태풍이 오기 때문에 한국에 태풍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비도 강하게 바람도 강하게 불고 비도 많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지대에서는 집 주변 배수로를 사전에 점검해 주시고 옹벽 및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미리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몇 가지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기 배수로라는 단어 있고요. 옹벽이라는 단어도 있네요. 배수로는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배수로? 자, 물이 빠지는 관을 배수로라고 하죠. 하수도라고 하기도 해요. 배수로 외에. 비가 오면 도시에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길을 배수로, 하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길을 가다 보면 도로 위에 이렇게 생긴 곳이 있어요. 도로에 보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물이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죠. 위에는 그냥 길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밑에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곳을 배수로 또는 하수도라고 합니다. 옹벽 볼까요? 옹벽도 한번 볼게요. 옹벽이라는 단어는요. 자,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절벽이나 산 같은 곳에 흙이 무너질 수 있는 곳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은, 세워 놓은 벽을 옹벽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흙이 많은 곳, 이게 절벽 같은 곳, 여기 도로인데 밑에는 엄청 낮죠. 이런 곳에 만약에 흙이 무너지면 위에 있는 길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멘트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막아놓는, 벽으로 막아놓는 것을 옹벽이라고 합니다. 옹벽. 마찬가지로 여기 아파트 있는데 아파트 뒤에 산이에요.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흙이 이렇게 많이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담을 세워서, 벽을 세워서 이것을 가둬놓는 역할을 하는 것을 옹벽이라고 합니다. 근데 평소에는 이 옹벽이 문제가 없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 빗물에 흙이 젖어서 갑자기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옹벽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자, 옹벽 및 산사태 위험 지역, 산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지역에서는 미리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저지대에서는 집 주변 배수로를 사전에, 미리 같은 단어죠.
점검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지대는 여러분들 아시죠? 고지대와 반대 의미의 단어입니다. 빗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역, 땅이 낮게 있는 곳을 저지대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비가 오면 이렇게 잠기는 곳이 있어요. 땅이 낮기 때문에 물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지 못하고 물에 이렇게 잠기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저지대라고 하죠. 이런 곳이 물에 잠기다 라는 것을 침수라고 해요. 물이 와서 잠기게 되었다 라는 걸 침수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땅이 낮기 때문에 저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왔을 때 비가 갑자기 많이 왔을 때 이렇게 다 잠겨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저지대에서는 만약에 물이 배수로가 물을 잘 빼지 못할 경우에는 금방 침수될 수 있으니까 미리 점검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에 보면 특히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출 시에 절대로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절대로 있으면 뒤에는 부정 표현 온다 라는 거 봤었죠. 외출 시엔 절대로 간판 등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점 찍혀 있고요. 위험물이 머리 위에 없는 곳. 그럼 보면 이 내용 이렇게 반대가 되네요. 위험시설 주변, 위험물이 없는 곳. 서로 반대 내용이 되죠. 의미가 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서로 반대가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기억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절대로 이동하지 말아라, 이동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라는 단어가 기억에 들어와야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요. 만약 강한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라고 되어 있네요. 앞에서 반드시는 당부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었죠. 반드시. 자,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단단하게 라는 표현이 있어요. 단단하게. 보통 단단하게 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에서 쓰나요? 단단하게. 약하지 않게 라는 의미가 되죠. 흔들리지 않게 반대 의미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약하지 않게, 꽉, 제대로 라는 의미로 단단하게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단단하게 라는 말이 왔을 때는 단단하게 잡다, 단단하게 만들다, 단단하게 붙잡다, 이런 표현들이 뒤에 와야겠죠. 네, 앞에 있는 단어 보니까요. 이런 위험시설물이 설치돼 있다면 이 앞부분에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단하게 고정하다 단어 넣어서요. 고정해 주세요.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단단하게 묶다 써서 단단하게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도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고정하다, 묶다 라는 단어가 앞에 단단하게 라는 부사와 연결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기억 부분에는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 또는 절대 가지 마시고 라는 답을 쓰시면 되고요. 니은에서는 반드시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묶다,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때 기억 앞부분에도 보면요. 점검해 주시고 무엇 해 주시고 다 부탁하는 표현이 사용됐기 때문에 기억에서도 절대로 이것은 하지 마세요 라는 부탁하는 표현이 들어가야겠죠. 그럴 때는 하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으로 부탁하는 금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다른 분들 답 쓰신 거 보니까요. 루카스님은 기억 부분에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동하지 마시고 라고 쓰셔서 기억 부분에 답을 잘 써주셨고요. 오조다님은 기억 부분에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가깝게 오지 마시고 라고 써주셨습니다. 가깝게 오지 마세요. 이것도 이제 가깝게 오지 마세요 라는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오다라는 표현보다는 가다라는 동사를 쓰는 게 더 적절하겠죠. 그 이유는 지난주 목요일에 설명했었는데요. 주로 가다와 오다라는 서술어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기준으로 말한다고 했었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오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는 가다 라고 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사람은 이 안내 방송을 하는 사람이에요. 안내 방송을 하는 사람은 이 위험시설물 주변에 지금 있지 않죠.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곳,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이 위험물 시설 주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오다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되고요. 가다라는 표현을 써서 가지 마시고 라고 썼을 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가지 마시고 라고 쓰시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죠? 오늘 유독 조용하시네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수미 씨에게 누군가 말을 해요. 수미 씨, 오늘 모임 장소, 오늘 약속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약속 장소로 제가 있는 곳으로 먼저 만나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여기 기억에 들어갈 단어와 표현과 니은에 들어갈 표현은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지금 잠깐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오다와 가다라는 단어가 말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듣는 사람이 이동할 때는 오다, 말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곳에서 듣는 사람이 떠날 때는 가다 라고 써야 합니다. 기억과 니은에는 어떤 답이 들어가야 적절할까요? 맞는 답이 될까요? 저 히로코님 지금 써주셨는데, 지금 보면 지금 수미 씨에게 이 글을 쓴 사람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미 씨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사람 나라고 할게요. 내가 수미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말을 해요. 수미 씨에게 원래 약속 장소로 수미 씨가, 그럼 여기 지금 이 원래 약속 장소는 내가 있는 곳이 아니니까 여기 당연히 가지 말고, 가지 마시고, 가지 말고 내가 있는 곳으로 수미 씨 먼저 오세요 라고 말하겠죠. 그럼 내가 있는 곳으로 수미 씨가 와서 만나서 같이 가자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오다와 가다가 누구의 입장에서 써야 하는지 착각할 때, 만약에 지금 보시는 이 기억과 니은에서도 수미 씨의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 약속 장소로 가다, 그 다음에 너가 있는 곳, 지금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다, 둘 다 가다를 쓸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곳으로 갈 때는 오다, 거기에서 떠날 때는 가다 라 쓸 수 있다는 거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답도 보면요. 루카스님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셨어요. 단단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썼을 때는 앞에 나와 있는 이 단단하게 라는 표현과 연결되기가 어렵겠죠. 무엇을 주의하다 라고 주로 쓰기 때문입니다. 주로 주의하다 라는 표현은요, 뭐 태풍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뭐 떨어질 수 있는 위험시설물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야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표현, 단어와 연결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도 틀린 답이 되고요. 또 오조다님이 니은에서 가깝게 오지 마세요 라고 쓰셨는데요. 이것도 앞에 있는 이 단단하게 라는 표현과 맞지 않겠죠. 만약 이런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집에 설치되어 있으면 단단하게 묶어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라고 표현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 니은 가깝게 오지 마세요, 이 부분도 틀렸고요. 또 다음에 이 마세요, 아요, 어요 부분은요, 문제에서 보면 대부분 다 뭐뭐 합니다, 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끝나는 서술어 맞춰서 써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도 문장 표현, 서술어 표현이 일치하지 않아서 틀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답, 이동하지 마시고, 가지 마시고, 가깝게 가지 마시고, 니은은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쓰셨을 때 맞는 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갈게요. 5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다가 뭐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자, 다음에 52번 문제였죠. 사람들은 암이 생기면 점점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점점 있으면 변화를 나타내니까 무엇 하게 된다, 하게 될 것, 변화하게 된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화되다 라는 단어 자체가 이 화가 바뀌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점점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뒤에 보면요. 하지만 암은 저절로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저절로 앞에서 봤었네요. 저절로도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 뒤에 연결돼서 와야 한다 라고 했었죠. 네, 뒤에 조금 더 보면요. 기억에 들어갈 부분을 찾기 위해서 뒤에 보면 물론 암이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더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그대로 있거나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요. 앞에서 암이 생기면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와 있으니까 내용 자체가 반대 내용이 돼야겠죠. 악화되다와 반대의 내용이 기억에 들어와야 하고요. 또 저절로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뭐 어지다, 뭐 하게 된다 라는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요. 암이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뭐 더 이상 그대로 있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대요. 그럼 악화와 반대, 암이 없어진다, 사라진다 이런 표현들이 기억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답은 암이 없어지기도 한다, 또는 암이 사라지기도 한다, 또는 암이 뭐 치유되기도 한다, 치유되는 뭐 경우도 있다. 이런 방법으로 쓰시면 기억에 답이 될 것 같아요. 루카스님 악화되지 않는다 라고 쓰셨는데요. 뒷부분에 보면 다음 내용이 그대로 있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뭐 암세포가 자연적으로 낫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뒤에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 악화되지 않는다 보다는 뭐 암이 저절로 나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뒤에 내용과 연결되겠죠. 이때 이 낫다 라는 단어, 병이 낫다 라는 단어가요, 모음과 만나면 시옷이 탈락하죠. 그래서 나아지다, 병이 치료되다, 괜찮아지다, 이런 뜻으로 나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마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저절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지다, 뭐 치유되다, 자, 이런 표현이 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뒤에 보면 무엇 하기도 한다, 뭐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왜 사용해야 돼요? 라고 궁금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이유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자아자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보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자, 하지만 암은 기억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지금 다른 개념을 말하고 있고요.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물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앞에서 암이 생겨서 악화되는 것, 암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다 그런 상황,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케이스라고도 하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렇게 되기도 한다, 뭐 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거 하나 더 있죠. 뭐 할 때도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상황이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 표현이 됩니다. 주로 반대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고요. 그러나 뭐 반면 같은 접속사 나온 이후에 이와 반대되는 내용이 반대 내용이 뒤에 나올 때는 무엇 하기도 한다, 이렇게 연결되죠. 앞의 내용도 맞지만 그와 반대의 다른 모습도 있다, 다른 상황도 있다 라는 거 강조할 때 하기도 한다 쓸 수 있습니다. 김해철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은 이 정도가 맞는 답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지기도 한다, 사라지기도 한다, 치유되는 경우도 있다, 나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볼게요. 자, 다음에 니은은 앞부분에 보면 더 이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우리 앞에서 더 이상 나오면 뒤에는 부정표현 와야 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표현. 뒤에 부정표현 와야 되니까 암이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 나타내는 그렇지만 있어요. 자, 그럼 이것과 반대의 내용, 암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 더 이상 반대에 커지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뒤에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니은에서는 답이 암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그대로 있거나 커지지 않은 상태로, 커지지 않은 채, 상태를 나타낼 때 무엇 한 채 쓸 수 있었죠. 커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거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려면 당연히 커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커지는 것과 반대 의미를 나타내는 커지지 않고 그대로 있거나 커지지 않은 상태로, 커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거나 라고 연결해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답은 니은에 이렇게 쓰셔야 맞는 답이 되겠네요. 루카스 님도 그대로 커지지 않고 라고 쓰셔서 맞는 답이 돼요. 뒤에 보면요, 의사들은 이것을 자연 퇴축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암세포가 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암세포가 저절로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죠. 좋은 소식이네요. 자,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암세포가 저절로 사라지는 자연 퇴축을 위해서 몸에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좋은 영양을 공급해야 암세포의 자연 치유 확률,
우리가 치료를 받지 않아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암이 저절로 나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몸에 산소 공급하려면 운동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려면 잘 먹어야 하죠.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게 몸의 건강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충치 있죠. 이가 상해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충치도 저절로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신기하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꼭 가야 한다라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우리 몸이 저절로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저절로 치료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서 좀 신기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51번, 52번 문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 본 문제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앞에 나오는 이런 부사어들, 이런 단어들과 연결되는 표현들, 문법 표현들이 있다. 이걸 기억해야만 앞에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올바른 문법 표현을 쓸 수 있다. 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같이 살펴봤었죠.